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참석해 주십시오.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 상임고문단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월요일 회의는 지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설회의를 하고요. 수요일 날은 최고위원 상임고문단, 그 다음에 그 천만인 무죄석방본부의 그 임원분들, 그 다음에 실무 팀장급 이상 이런 회의를 해서 수요일 회의는 가능한 실무 회의 쪽으로 하고 또 태극기 집회 관련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을 좀 체크하는 그런 회의로 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그 여야 교섭단체 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 국민의 이 말씀을 도대체 듣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국민 자체를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시대의 착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끝난 실패한 성장입니다. 공정경제로 포장을 하지만은 그들은 공정경제가 아닙니다. 그냥 퍼주기식 경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혁신성장에 혁신이 없는 그러한 문재인 성장 프레임은 이미 실패를 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야 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가지고 4만불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다. 그 원인은 편파 언론 방송에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편파 언론 방송들이 실질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가? 실질적인 국민의 아픔을 전달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관입니다. 3일 JTC TBC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16.4% 온 것은 정말 본인이 생각해도 생각했는 것보다 높았다. 무슨 막말입니까? 청와대의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솔직히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제3자 유체 이탈식의 광기에 가까운 막말은 도대체 장하성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0만의 자영업자가 원래 파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폐업을 하는 이 시점에서 16.4% 작년 최저임금 오른 것이 본인 스스로 놀랬다는 게 이게 무슨 막말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여당 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런 아무런 거리낌 없는 이 국민에 대한 도발, 문재인 씨 정권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이 없어지고 댓글이 볼만해졌습니다. 요즘 이 관련 기사의 댓글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허탈해하고 비웃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권만은 국민의 목소리를 이제 대놓고 무시하고 자신들의 말 자체를 정의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지표에서 참사 수준의 지표를 보고 있다. 2018년도 2분기 국민소득 국내 총생산도 397조 9,592억으로 전분기보다 0.6% 증가하는데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분기 설정 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설비 투자 증가율 마이너스 5.7%, 건설 투자 마이너스 0.8%, 수출 마이너스 0.4%, 수입 마이너스 0.4%, 줄줄이 경제의 모든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투자가 추락했고 소비 둔화에 이어서 수출도 주춤하고 물가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물가는 엄청 오른 상태입니다. 결국 모든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투자, 고용, 소비, 수출, 단기 자금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대표와 청와대의 정책실장의 한심한 말투에 한심한 발언에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교육정책, 주택정책, 노동정책,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등 문재인 시 정권의 장관들 하나같이 좌파 일변의 정책, 그것도 오락가락하는 정책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가장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력 기피 의혹, 딸의 위장 전입 의혹, 교사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도 왜 이런 인사를 교육부 장관 후보로 추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캠코더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대선 캠프 코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에 하나 더 한다면은 전 캠코더 정권이다. 전라도 출신.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꾸역꾸역 인사하고 있는 불법 취업시키고 있는 그들의 인사정책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로 내몰리고 서민은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과 서민이 싸우는 그야말로 참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신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좌파 운동권 세력,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이념을 가진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서 무려 340개의 공공기관에 36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캠프 인사 한 사람 취업시키는 데 대해서도 그 당시에 야당, 제1야당인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엄청난 공격으로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340개의 공공기관에 365명을 취업시킨 것은 이것은 취업 대란입니다. 과연 캠프 사람과 코드를 같이 하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라도 출신만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인사 참사는 바로 대한민국의 참사로 이어진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가 그야말로 참사입니다. 대한민국당은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애국 국민과 대한민국 서민, 자영업자 등과 함께 이러한 거꾸로 가고 있는 좌파 독재 정권의 강력히 투쟁해 가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중에서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1조 1천억 14.3% 확대됐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축소되고 폐지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약 1,000억 정도 가까이 정액 편성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국정원 대공 기능을 축소시킴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1,000억의 정액은 바로 대북 퍼주기를 노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짜맞추기식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 특활비를 안보비라는 이름만 바꾼 상태에서 4,630억에서 5,609억으로 정액을 시켰습니다. 이 정액 편성은 970억을 정액한 겁니다. 모든 기관에서 특활비를 내려놓자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있지도 않은 일들을 들추어내면서도 국정원의 특활비는 1,000억 가까이를 정액하고 있는 정부가 이 문재인 좌파 정부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국민들의 이 저항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 방송에서 다 막아줄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들은 벌써 무능한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이들의 정책이 대한민국을 참사 수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애초 대한애국당은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이 나올 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판문점 선언은 무효다. 그 이유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정확하게 옳았습니다.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 판문점 선언은 무효입니다. 국민들을 몇 개월 동안 속여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통일이 금방 된다고 믿게 한 이 안보쇼는 끝이 난 겁니다. 안보쇼를 가지고 지방 정권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또 지금의 완전한 비핵화는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미북 관계는 최악을 치렀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장담하던 남북의 문제와 북핵 폐기의 문제는 요연해졌습니다. 운전자로는 여러 세계의 언론으로부터 비판뿐만이 아니라 조롱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또 다른 안보쇼를 하기 위한 대북 특사 파기는 모든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는 않는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문재인 씨가 말하는 안보의 성부수를 계속 던질 겁니다. 이 대북 특사의 첫째는 북핵 폐기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로드맵이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남북 회담을 하는 것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숨길 것이 그렇게 많은 협상은 그 협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번 대북 특사의 내용들은 하나부터 100까지 국민들한테 다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선, 종전 선언, 채택 후
비핵화 조치 이행을 얘기합니다. 대한애국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면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핵국가로 선언을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북한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종전선언에 이어서 나갈 평화선언은 그야말로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인 원로 단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 체제 모두 대한민국 건국 후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고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연내 종전선언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국회에는 4.27 남북 선언에 대한 비준이 올라와 있고 바깥으로는 종전선언을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은 하나도 핵폐기에 대한 진전은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들을 응징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들의 잘못된 오만불설한 안보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설 때가 된 겁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를 무장 해제하려는 엄청난 속셈이 있습니다. 종전선언 자체가 평화협정으로 가고 그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가고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을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을 하고자 하는 그들의 속셈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안보쇼에 속지 않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경제가 망하고 안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대한애국당은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가열찬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애국 유튜브 공영방송을 하고 이번 오늘 유튜브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기로 했는데 오늘 회의가 우리 당과 유튜브 저작권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안을 가지고 토론을 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애국 동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당인 대한애국당에 사제폭발물을 들고 온 그러한 괴한은 불구속 처리하고 경찰의 그러한 검찰의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애국 동지들에 대한 편파적인 경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같은 잣대로 보면은 문미진 동지나 다른 여러 동지들의 행동은 지금 서청대에 많은 동지들이 가 있습니다.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구 우파 태극기 동지들에 대한 편파적인 탄압과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서 경고를 보냅니다. 그들이 탄압하고 편파 수사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저항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대한애국당은
항상 비폭력 집회를 말합니다. 폭력이 아니라 대한애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당당하게 좌파 독재 정권과 비폭력 투쟁을 통해서 이 잘못된 정권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비폭력 투쟁을 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비폭력 투쟁에 다른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지들이 다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의 방침에 따라서 비폭력 투쟁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9월 8일 오후 2시에는 지난 지방 대구 집회에 이어서 서울역 집회가 열립니다. 주최 천만인 무죄석방 주최에 대한애국당 주관으로 서울역 애국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아마도 요 근래 폭이 드물 정도의 대규모의 인파가 오실 겁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좌파 독재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 그들의 오만함과 그들의 대국민 사기에 대해서, 안보쇼에 대해서, 경제 부침에 대해서 분노하는 많은 애국 국민들이 이번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 오실 겁니다. 아무튼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와 대한애국당은 애국 태극기 집회는 비폭력 집회입니다. 아무리 분노하고 힘이 들더라도 폭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비폭력 집회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